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온 나라가 크나큰 전쟁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모든 행사를 연기하고 취소하는 것 같고, 종교계에서도 모든 예배 시간을 취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소행점포라든가 식당 등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의심되는 모든 지역을 소독하고 또 집회라든가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여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계에서도 손 씻기를 장려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바이러스라는 문제를 단순히 손 씻기 정도나 마스크 정도로 이것이 막아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을 돌이켜보면은 14세기에 유럽을 휩쓴 흑사병 같은 경우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였는데, 또 가까이를 뒤집어 보면은 1918년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인구의 5천만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개인의 위생이 엉망이었고 영양실조라든가 또는 의료체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로서 과학과 의학이 최고도로 발달하였던 이 시기에 2000년대 들어서 한 해 두 해 걸러가면서 사스라든가 조류독감, 메르스, 가호병 등으로 대별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소아닭을 비롯하여 돼지라든가 또 사람까지 크나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료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환경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번식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산멸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온도가 맞아야 되고 습도가 맞아야 되고 기후가 맞아야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번식할 수 있으며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소말리아 같은 경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메뚜기가 이상 번식하여서 아프리카 약 10여 개국을 쑥대밭을 만들고 지금 그 메뚜기 떼가 중동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는 이상 기후가, 이상 조건이 이 메뚜기 대량 번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만이 이것을 제어할 수 있지, 사람이 그 농약이라든가 사람의 힘으로 메뚜기를 수를 줄여보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에 속합니다.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번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되돌려야만이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사람 몸의 환경을 바꾸어서 주변 환경을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중국에서도 많은 사망자를 내었지만 지금 한국에서도 사망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 미국을 돌아보면은 미국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코로나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사망한 미국의 독감보다도 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이 될까 봐서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세계는 공해 문제로 또는 환경 파괴 문제로 매우 더럽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느 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인류가 크나큰 난간에 봉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미국에서 독감으로 사람이 14,000명 이상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2위는 심내혈관 질환입니다. 3위는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정말로 사람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일까요? 또는 사망 원인 2위가 심내혈관 질환이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사망 원인 1위는 노화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지만은 사망하는 사람은 다 노약자입니다. 연세가 많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드물게 젊은 사람도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 젊은 사람들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몸 안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망 원인 1위 암으로 사람이 생명을 다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몸이 건강하면은 암도 잘 걸리지 않지만은 암이 비록 걸렸다 하더라도 빨리 낫습니다. 암이 걸리든 당뇨가 걸리든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하든 내 몸의 기능이 모두가 떨어졌을 적에, 즉 면역력이 약할 적에 그 병으로 내 몸이 넘어지는 것이지, 내가 건강하면은 뭐 병이 걸릴 일도 없을 뿐더러 쉽게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몸이 노화되었다는 것은 인체 간이나 심장이나 위장이나 대장, 소장 모두가 기능에 저하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충격이 와도 기능 상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몸의 면역을 살려서 뭐 암도 이길 수 있고 또는 심장질환이라든가 뇌질환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연세가 너무 많다거나 또는 병의 진행이 너무 진행이 된 경우에는 돌릴 수가 힘들지만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내 몸이 약할 적에 또는 내 몸에 기저질환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런 사태에도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고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다제내성균이라고 있습니다. 슈퍼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슈퍼바이러스라든가 또는 다제내성균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덮어놓고 무서워합니다. 무엇이든지 확인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뭐 다재 내성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약재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이라 하니까 아주 그게 힘이 막강하고 엄청난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이 세상의 생명체는 그런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게 맞는 약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제 내성균 또는 뭐 슈퍼박테리아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할 뿐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은 뭐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확인되지 않고 또 항생제를 만들 수 없는 이런 균이 번창하고 있을 적에 무조건 두려워하고 또는 확실하지 않는 방법으로 막아보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병균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환경 파괴에서 비롯된 문제는 많지, 환경을 못 고친다면은, 내 주변의 환경을 못 고친다면은 내 자신의 환경을 고쳐서 이 병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몸에 들어오는 질병들은 사람 몸의 코와 입을 통하여서 들어옵니다. 그 말은 코와 입만 잘 막으면은 이 병균들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30대 젊은 나이에 조그마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운영 미스로 공장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그때 충격으로 심장병을 얻어서 오랜 기간 고생을 하였습니다. 뭐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여러 곳을 방문하였지만은 정말 조금도 개선되지 않아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제가 혼자서 노력하여 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심장병을 치료하고 또 그 심장병 뒤로 생긴 두통, 또 치통, 또 숨이 막히는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하나하나 해결해 오면서 2015년도에 저희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9988하게 사는 법이라는 건강에 관한 책을 썼었고, 또 2017년도에 치료하지 못할 병은 없다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뭐 암이 되었건 심장질환이 되었건 뇌질환이 되었건 정말로 막바지까지 가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사람의 목숨은 목에 붙어 있다라는 책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목 관리만 잘하면은 정말로 생명을 훨씬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은 음식물도 넘어가고 또 호흡하는 산소도 통하는 길입니다. 이 목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여서
몸 안에 모든 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스나 이런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결국은 코라든가 입을 통하여서 사람 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내 목이 건강하면은 바이러스는 절대로 착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코안이라든가 목안이 깨끗하면은 절대로 착상이 되지 않으며 번식이 되지 않습니다. 축농증이 있는 사람, 비염이 있는 사람, 목 안에 가래가 많이 있는 사람, 편도선이 있는 사람, 갑상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런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모든 병에 취약한 것입니다. 목을 깨끗이 하십시오. 절대로 바이러스가 또는 병균이 넘어오지 못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정말 힘없고 별것 아닌 미생물에 불과합니다. 내 코와 목이 상태가 건강하면은 절대로 번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우선 이와 같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적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마스크를 쓰시되 방진 마스크가 아닌 보온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보온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코안이 따뜻해집니다. 입안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목이나 코의 피돌기가 좋아지면서 병균이 착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적게 됩니다. 보온 마스크를 쓰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목도리를 둘러야 됩니다. 목이 따뜻해 가지고 목 안에 고여있는 침이라든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 안에 가지고 있는 가래 등 여러 가지가 깨끗이 흘러가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 착상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감기라든가 독감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첫 번째 방어는 마스크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는 것이 첫 번째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몸이 더 약하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주는 것이 코와 목을 막는 가장 또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송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서적 등에서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많이 먹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은 저체온증이 와서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 안에 물을 필요로 한 원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피 속에 염도가 맞춰져 있어야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금기가 있어야 물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도 몇 달 전에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소금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소금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 하는 거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소금 많이 먹는다고 고혈압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심장도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어야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심장을 염통이라 그랬습니다. 소금통입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군대에서 한여름 운동 구보할 적에 땀은 너무 흘려서 쓰러지면 소금물을 먹였습니다.
소금물을 먹여야 일어나지 그대로 주면 탈수증으로 죽습니다. 사람 몸의 염도가 0.8% 이상 맞춰져 있어야 물도 많이 먹게 되고 물을 많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피가 맑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피의 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독감이 유행할 때는 따뜻한 물을 자주 먹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물을 먹는 선결 조건은 몸 안에 소금기가 있을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안이 맹맹하다든가 입안이 컬컬하다든가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기 시작하면은 필히 소금을 먼저 먹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소금은 일반 소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나는 죽염이라든가 항아리에 구워서 내는 소금을 말합니다. 염전에서 바로 나오는 소금은 독소가 많습니다. 그 소금은 바로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간수를 빼고 그리고 소금은 구워 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소가 빠진 그 소금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우리말로 조선간장이라고 그러죠. 그 조선간장 같은 경우는 소금을 정화시킨 보약 같은 것입니다. 충분히 음식에 뿌려서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다거나 또는 암이나 다른 큰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또는 피가 부족하여서 이런 바이러스를 피하지 못하고 걸리게 되면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갱추, 목 뒤에 갱추 4번 힐자리를 4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항사일 한다고 하면은 마치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부항이라든가 쑥뜸은 수천 년 내려온 인류의 지혜입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이거 비과학적이라 그러는데 수천 년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 탈이 없고 완전한 치료법이 됩니다. 목 뒤에 4번 갱추는 목의 가운데쯤 됩니다. 그 자리에 사혈하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코가 뻥 뚫리고 목안이 아주 시원해지면서 호흡이 잘 되고 침이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으로 갱추 7번 뼈, 우리가 대추혈자리라고 그러죠. 그 자리를 사혈해 보십시오. 정말 숨쉬기도 편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프던 이빨조차 안 아프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고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넣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목에 사혈을 하게 되면 정말로 치료를 굉장히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서로 국경을 세우고 사람끼리 관계로 단절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유행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병명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사람이 금방 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호흡기 질환입니다.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 사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치료 잘하면 10년도 20년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호흡기 질환은 정말로 잘못하면 내일도 모레도 죽을 수 있는 것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대로 목도리를 하고 다시 물을 마시고 목을 사일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제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